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르신들의 마음 건강을 위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혹시 요즘 외로움을 자주 느끼시거나 마음이 울적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이 많으신가요? 이런 기분이 자주 반복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가족이나 친구와의 만남이 줄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마음의 문이 조금씩 닫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약 40%가 사회적으로 고립감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고립된 생활은 우울증의 위험을 크게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사회적 관계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녀들이 분가하거나 친구들의 연락이 뜸해지기도 하지요. 예전처럼 자주 만나고 이야기 나눌 사람이 줄어들면 자연스레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는 신체적 변화입니다. 관절이나 허리 통증, 만성 질환 등으로 외출이 힘들어지면 사람들과의 만남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심리적인 위축입니다. 내가 나가면 민폐 아닐까, 내 얘기 들어줄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에 스스로를 더 고립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고립은 단순히 외로운 감정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식욕이 떨어지거나 잠을 잘 못 자고 기억력도 저하되는 등 몸까지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왜 고립이 생기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함께 이해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문을 다시 열 수 있을지 하나씩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극복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잠시 후 다음 파트에서는 고립과 우울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 바로 사회적 연결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왜 고립이 생기고 그것이 우리 몸과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열쇠는 바로 사회적 연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많든 적든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따뜻한 말 한마디, 반가운 얼굴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는 무려 75년간 한 가지 질문을 추적한 연구가 있습니다. 사람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그 결과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돈도 명예도 아닌 좋은 인간관계였습니다. 가족이나 친구, 이웃과 자주 이야기하고 감정을 나누는 사람이 병에 덜 걸리고 기억력도 더 좋고 삶의 만족도도 높았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볼까요? 가족, 친구, 이웃 누구라도 좋습니다. 그들과 자주 안부를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한결 따뜻해집니다. 혹시 자녀들이 멀리 살아 자주 보지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마을회관, 경로당, 복지관에서도 사람들과 어울릴 기회가 많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을 활용한 영상통화나 단체 채팅방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지요. 또 자원봉사나 동호회 활동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거나 함께 취미를 즐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생기고 마음이 채워집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인사 한마디, 짧은 대화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회적 연결은 단지 외로움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활력을 되찾고 건강을 지키는 강력한 예방책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관계 속에서 정서적 안정과 활력을 찾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생활 습관들, 지금부터 함께 찾아볼게요.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고 편안해지려면 사회적 연결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정서적 안정과 활력 있는 일상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변에 사람이 있어도 마음이 가라앉아 있다면 쉽게 웃기 어렵지요. 그래서 오늘은 마음을 환하게 밝혀주는 작은 생활 습관들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하루 일과의 리듬을 주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햇빛을 쬐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며 몸을 깨우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달라집니다. 아침 식사는 꼭 챙기시고 잠깐이라도 집 밖을 나가보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작은 즐거움을 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화초를 가꾸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차 한 잔을 마시는 시간.
또는 예전에 좋아했던 드라마를 다시 보는 것도 마음에 휴식을 줍니다. 중요한 건 거창한 활동이 아니라 내 마음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 꾸준히 해보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감정을 잘 다루는 연습입니다. 누군가에게 서운하거나 외로움이 느껴질 때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가족이나 친구에게 털어놓아 보세요. 나 요즘 좀 외로워. 같이 산책할까? 이런 말 한마디가 관계를 더 가깝게 만들어줍니다. 또 요즘에는 마음 챙김이라고 해서 자신의 감정을 차분히 들여다보는 방법도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눈을 감고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면서 지금 내 마음은 어떤지 가만히 느껴보는 거죠. 이런 단순한 호흡 명상만으로도 마음이 훨씬 안정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웃는 시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웃음은 최고의 약이라는 말, 정말 맞는 말입니다. 웃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고 면역력이 올라가며 기분도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혹시 요즘 웃을 일이 없다고 느끼시나요? 그럴 때일수록 일부러라도 웃어보세요. 드라마 속 유쾌한 장면, 예전 추억을 떠올리는 사진 한 장도 도움이 됩니다. 정서적 안정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지만 매일 조금씩 쌓아가다 보면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자원과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혼자 힘들지 마시고 함께 도움받을 방법도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마음을 잘 돌보고 사람들과 연결되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자원과 도움을 잘 활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 나는 도움받을 곳이 없어요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우리 주변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 정보를 잘 모르거나 막상 가보려니 낯설고 어렵게 느껴져서 그냥 포기하는 경우도 많지요. 그래서 오늘은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자원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입니다. 동네마다 있는 보건소에서는 무료 건강검진, 운동 프로그램, 정신건강 상담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을 위한 관리 교육도 정기적으로 운영되니 꼭 한번 문의해보세요. 다음은 노인복지관입니다. 복지관에서는 요가나 건강체조, 그림 그리기, 노래교실, 스마트폰 사용법 배우기 같은 프로그램이 매일 다양하게 열립니다. 거기서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 하루가 훨씬 즐거워지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또 경로당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경로당은 단순히 모여서 이야기하는 공간이 아니라 이제는 작은 문화센터처럼 다양한 강좌와 정보가 제공되는 곳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혹시 직접 가기 어려운 분들은 방문 서비스도 있습니다. 복지관이나 보건소에서 어르신 댁을 방문해서 말벗이 되어드리거나 간단한 건강 상담을 해주는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활용한 비대면 프로그램도 많아졌습니다. 줌, ZOM 같은 화상회의를 통해 운동 수업이나 치매 예방 교실에 참여할 수도 있고 실시간으로 질문하고 소통할 수 있어 점점 더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모든 자원들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참여 방법이 어렵거나 망설여지신다면 자녀나 이웃, 복지 담당자에게 도움을 청해보세요. 분명 기꺼이 도와줄 거예요.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손을 내밀면 그 손을 잡아줄 사람들이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걸 기억해주세요. 다음 파트에서는 실제로 이런 자원을 활용해 고립과 우울을 극복한 어르신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소개해드릴게요. 용기를 주는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지금까지 우리는 고립과 우울의 원인,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그런 어려움을 겪다가 다시 활기를 되찾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서울 양천구에 사시는 76세 김순자 어르신입니다. 김 어르신은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뒤 자녀들도 모두 외지에 살고 있어 하루 종일 혼자 지내셨다고 합니다. TV만 보고 말 한마디 하지 않는 날도 많았고 식사도 대충 챙기게 되면서 건강도 나빠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어느 날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은빛 밴드 홍보지를 우연히 보게 되셨고
마음속 망설임을 이기고 기타 교실에 참여하게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함께 웃고 연주하는 시간들이 쌓이면서 다시 웃음도 친구도 활력도 생겼다고 하십니다. 이제는 일주일에 3번 복지관에 나가고 집에서도 기타 연습을 하면서 하루가 금세 지나간다네요. 두 번째 사례는 전북 정읍에 사시는 81세 박영수 어르신입니다. 박 어르신은 농사를 접고 집에만 계시다가 우울감이 깊어져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마을 이장의 추천으로 별표 찾아가는 말벗봉사 프로그램 별표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제는 매주 마을 청년들과 함께 산책도 하고 시장도 보고 서로 가족처럼 지내고 계십니다. 박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전엔 하루가 너무 길었는데 지금은 하루가 모자랄 정도야. 젊은 사람들한테 웃음도 배우고 내가 살아있다는 게 느껴져.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정말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조금만 용기를 내어 발걸음을 떼면 삶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소중한 사례들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어르신 중에도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마음이 가라앉는 분이 계신가요? 김 어르신, 박 어르신처럼 당신도 충분히 새로운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작은 변화, 실천 가이드를 통해 마음 건강을 지키는 생활 습관을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 함께 마지막까지 힘내서 들어봐요. 지금까지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 건강을 위해 고립과 우울의 원인부터 극복 방법, 그리고 실제 사례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진 않으셨나요? 그래도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지금 시작해도 늦은 건 아닐까? 하지만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건강한 삶, 행복한 노후는 아주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하루에 한 번은 밖으로 나가세요. 햇빛을 쬐고 바람을 느끼고 사람들을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집 앞을 잠깐 걷는 것도 충분합니다. 둘째, 마음을 나눌 사람 한 명에게 연락해 보세요. 자녀, 친구, 이웃 누구라도 괜찮습니다. 잘 지내니? 라는 한마디가 관계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어요. 셋째, 작은 즐거움을 하나 정해보세요. 꽃을 키우는 것, 일기 쓰기, 음악 듣기처럼 하루 중 마음이 기댈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넷째, 지역 자원을 꼭 이용해 보세요. 복지관, 보건소, 경로당 같은 곳은 혼자만의 시간을 줄이고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되찾게 해줍니다. 다섯째,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오늘 나는 어떤 기분이었는지, 무엇이 나를 힘들게 했는지 스스로에게 말 걸듯 살펴보는 것, 그것이 건강한 마음의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들으신 내용을 주변의 다른 어르신께도 꼭 전해주세요. 혼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이 영상이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오늘이, 그리고 내일이 조금 더 따뜻하고 편안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